우리의 인생 영화들은 모두 못다한 말이 있는 것처럼 마음속을 떠돌아다니죠. 그래서 가끔은 그 인생 영화들을 코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쏟아내야 합니다. 슬펐을 때, 기뻤을 때, 우울했을 때, 심심할 때 우리들과 함께했던 영화들에 대해서요. 월요일엔 영화수다 지금 시작합니다. It called me to be on that screen and live inside each scene. Without a nickel to my name, hopped a bus, here I came. I could be brave or just insane. We'll have to see. 'Cause maybe in that sleepy town. 안녕하세요. 월요일엔 영화수다 돌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나인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네. 본 영화는 확실하게 기억이 납니다. 정말 네, 저에게 끔찍함과 끔찍하기까지. 네, 엄청난 감정 소모를 하게 아, 했던 제가 영화를 잘못 선정한 것 원망 같아서 많이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에게 어떻게 네. 그런 영화를 네. 그래도 이 영화 보면 뭐라 그럴까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 게 있죠. 그죠? 네. 뭐 싸울 때는 잘 싸워야 한다. 뭐 이렇게 서로 그게 뭐야? 너무 감정의 골이 깊지 않도록 싸워야 한다. 근데 뭐 그런 저는 거. 진짜 그걸 네네. 보면서 네네. 너무 이게 감정 네. 소모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약간 그런 영화죠. 네. 진짜 그래서, 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눈물이 나진 않았지만 네네. 살짝 났어. 나혜 씨 원래 눈물 잘 없는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 제가 잘 나혜 씨를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영화 보면서 네. 많이 이렇게 울지 네. 않는 기억이 있는데 네네네. 어제는 제가 어제 봤거든요, 그 영화를. 그러셨구나. 네, 정말 보는데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고 네네. 이렇게 막 차문 쾅 세게 닫고 네네. 이런 거를 되게 무서워해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나오죠. 네네. 그래서 네. 초반 장면에서 네네. 너무 그게 막 쏟아지는 거야. 맞아요. 내가 싫어하는 네. 게 다 나오는 거야. 막 소리 지르고 네네. 그리고 막 이렇게 남자가 막 네네.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문 막 때리고 이러잖아요. 네네. 와, 그거 보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난 그런 걸 너무 무서워하거든. 그냥 잘생긴 배우인 줄 알았던 디카프리오가 아주 싫어져 아니야, 수도 아니야. 있겠어요. 네, 네네. 제가 이걸 어느 정도로 싫어하냐면은 무서워하냐면 길 가다가 네네. 아저씨들 싸우잖아요. 네네네. 그래도 혼자 엄청 무서워. 막 심장 막 뛰고 막 눈물 날 것 같고 네네. 이 정도로 무서워하는데 네네. 영화에 그 장면이 한두 개입니까? 그쵸. 야, 어제 네네. 힘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오늘 만나볼 영화가 맞다. 뭐였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볼 영화는 조금 그죠 영어 네, 이름인데. 레볼루셔너리 로드죠. 그렇죠. 레볼루셔너리 로드. 네. 네, 이 영화는 2009년 2월 19일 날 개봉했어요. 그렇구나. 학교 2월? 학교 다닐 때 극장에서 봤는데 네네. 저도 여기 보고 나오면서 굉장히 막막했던, 굉장히 마음이 이제 가라앉아서 막막했던 그런 기분이 들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그렇구나. 저는 이거 네. 보자마자 바로 친구한테 이제 그 진희 기자님이라고 계시는데 네네. 그분한테 네. 이거 보지 말라고. 그 보지 마. 정도 영화는 아니잖아요. 이거 보지 마. 이거 보면 화만 나니까 보지 마. 보면 그래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일 수 있는데. 정말 네. 힘들었다. 네. 그럼 일단 영화 소개와 간략한 줄거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영화의 장소? 그 부부가 나오거든요. 그 부부가 네. 사는 곳이 네네. 이제 뉴욕 맨하탄에서 네네.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이제 위치해 있는 네. 레볼루셔너리 로드 네네. 길 이름인데 네네. 이제 거기서 이제 부부가 살아요. 네네. 여자는 에이프릴, 남자는 프랭크인데 네. 이제 얘네들이 이웃들한테 되게 부러움을 많이 받는 부부예요. 그죠. 음. 네네네. 그냥 그래가지고 근데 막상 이들의 삶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꿈을 포기하고 원래 에이프릴은 이제 아이를 낳기 전에는 배우를 꿈꿨는데 네네. 이제 아이를 낳고 살림에 전념하게 되면서 네. 굉장히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근데 또 프랭크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지는 못하고 네. 굉장히 다혈질적이에요. 그래서 다혈질. 네, 네네. 엄청나잖아요. 맨날 싸우잖아. 그래서 네네. 그렇게 싸움을 반복하는데 네네. 그러다가 이제 에이프릴이 프랭크랑 또 전날 싸우고 다음 날에 프랭크가 네네. 회사 간 사이에 네네. 사실 그 회사 간 사이 프랭크 네. 뭐 합니까? 딴 네. 여자랑 어휴, 씨.
아무튼. 네. 이 얘기는 또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요. 어휴, 많아. 네. 에이프릴이 이제 예전에 네. 예전 사진들을 보면서 네. 프랭크가 파리에 가서 살고 싶다고 했던 말을 또 떠올려요. 네. 그래서 파리에서 둘 다 새로운 도전을 네네. 하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네네. 하는 생각에 네네. 프랭크가 왔을 때 제안을 하죠. 네네. 그렇게 프랭크는 이제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하고 네. 파리로 이민을 가기로 이제 에이프릴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엄청 이제 이 둘이 되게 행복해. 그 후로부터. 너무 그죠. 막 둘이 사이도 너무 좋고. 잠깐의 행복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회사를 프랭크가 그만두려고 했을 때 네네. 갑자기 승진 권유를 받네. 아,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굉장한 미끼라고 해야 될까요? 믿기죠. 근데 네. 프랭크는 초반에는 또 네. 거절을 해. 그러니까 나 네네. 파리 갈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네네. 뭐 네. 근데 어떻게 보면 프랭크는 처음부터 파리를 별로 그렇게 가고 싶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가고 싶진 않은데 이제 네네. 뭐 이제 에이프릴이 자기한테 네네. 내가 일하고 내가 돈 벌 테니까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처음에는 그 현실적으로 말이 하다가 네. 이렇게 좀 듣다 보니 그것도 괜찮겠네? 이렇게 된 거지. 어쨌든간. 그래서 네. 이제 모든 걸 뒤로 하고 파리로 가자는 에이프릴과 그냥 지금 나 승진하고 이렇게 살고 싶고 돈도 많이 받을 테니까 여기서 살자라고 하는 프랭크 이렇게 둘이 무진장 싸우는 영화다. 네, 결국 이제 싸운다. 파리를 가기를 둘 다 포기를 하게 되죠. 포기하면서 극단적인 상황까지 오게 되는. 엄청 극단적이죠. 네, 진짜 충격적이야. 네, 그런 결말까지 오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요. 네. 그 얘기는 이따가 또 해보고요. 네네. 일단 레볼루셔너리 로드 감독이 샘 맨데스 감독이에요. 네. 그 1917이라고 작년에 재작년인가요? 기생충하고 같이 아카데미에서 맞붙었던 영화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결국 1917에 대한 그 수상을 점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기생충의 이제 모든 상을 빼앗겨 버린 비운의 감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샘 맨데스는 그 할리우드에서 되게 주류 감독이에요. 네네.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고 그 아메리칸 뷰티라는 초기 데뷔작 네네. 이긴 한데 굉장히 이 영화로 유명해지고 이제 007 시리즈, 007 스펙터, 007 스카이폴 등도 연출하면서 할리우드에서 아주 유명한 감독이 됐죠. 그렇구나. 네, 그리고 배우들을 좀 소개를 해볼까요? 네네. 네, 그 여기에 에이프릴이란 역할로 나오는 케이트 윈슬렛과 프랭크 역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다시 만났습니다. 그쵸. 네, 타이타닉 이후에 처음 다시 만난 거죠. 네. 그래서 혹자는 타이타닉에서 둘이 프랭크가 죽지 않고 이제 둘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잘 살다가 이제 안 돼가지고 결국 이렇게 참사를 겪게 되는. 그게 뭔가 세계관이 이어진다. 이어진다라는 그냥 뭐 농담 반. 근데 그게 하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게 네. 좀 이렇게 일리가 있는 게 네네. 이거 이제 첫 장면을 보면은 네네. 굉장히 뭔가 네네. 배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네네. 막 놀고 있는 듯한 네네.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배는 아닌데 왠지 네. 뭐 그런 그렇죠. 게 아닐까? 네. 뭐 옷 케이트 입은 윈슬렛도 옷도. 다른 거 아니라 유럽, 프랑스, 파리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타이타닉에서도 노렸네. 유럽에서 미국으로. 노린 게 분명합니다 이거. 네, 아마 샘 맨데스가 그렇게까지 생각은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맞죠, 이렇게 맞죠. 케이트 윈슬렛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배우들 많은데 저희가 저번 좋은 얘기 해야 돼. 저번 영화에서도 나왔던 마이클 셰넌 배우. 배우가 또 나오죠. 아니 저번에 네. 그 우리 뭐였죠? 쉐이프 오브 워터인가? 네네네. 그 거기에서 네, 스트링랜드로 나오는. 스트링랜드로 네. 되게 못되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이번에는 네. 사실 네. 너무 반가운 거야. 왜요? 그냥 왜 반가워? 스트링랜드 이제 뭔가 봤던 사람이 또 나와서? 진짜 웃겼던 게 네네. 그 영화 봤다고 네네. 그 쉐이프 오브 워터 봤다고 거기서 네. 정이 들었나 봐요. 네. 반가운 거야. 저 그렇구나. 사람 여기서 나왔네? 날씨 또 그렇게 반가움을 또 이렇게 전해주기도 하고요. 근데 케이트 윈슬렛은 타이타닉, 뭐 네. 이터널 션샤인,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이제 수많은 영화들이 있고요.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너무나 유명한 배우잖아요. 너무나 유명한 배우죠. 타이타닉, 캐치 미 이프 유 캔,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 이 영화에서 이제 이 디카프리오가 항상 그 맞지.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다가 매번 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잘생겨서 연기가 미모 때문에 연기가 가린다. 아. 그래가지고 결국 타지 못하다가 레버넌트에서 나무주연상을 드디어 타게 됩니다. 솔직히 그래가지고, 이거는 네네. 줬어야 네. 됐어. 그죠. 이거는 뭐 안 주면 나 더 이상 못해 뭐 이런 그러니까. 분위기의 영화였으니까요. 맞습니다. 네네. 이때 탔을 때 네네. 그 케이트 윈슬렛? 네네네. 케이트 윈슬렛이란 이 배우 에이프릴 역할 맡은 이 네네. 배우가 네네. 엄청 눈물 흘리면서 좋아하는 그게 그죠. 카메라에 잡혔잖아요. 둘이 완전 찐 케미가 그러니까 있는 난 되게 배우들이죠. 그죠. 와 저렇게 완전 절친이라고 고마워해주다니. 들었어요. 그래요? 절친이고 예. 와. 네네. 그래서 그리고 그리고 디카프리오도 그랬고 예. 그래서 이 배우들이 이렇게 소개가 됐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네네. 어떠셨어요? 어떤 거요? 영화 좀 보고 저는 네. 그때 이제 보고 개봉했을 때 극장에서 보고 다시 또 봤는데요. 그러니까 뭐 다시 봐도 너무 좀 그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근데 이 현실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근데 또 현실을 너무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무거운 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저 현실을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라는 반면교사 생각도 역할을 들고. 예. 똑똑히 했군요. 네네네. 이 영화가. 네, 그렇기도 했어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하기 전에 음악 한 곡 듣고 갈까요? 네, 좋습니다. 아무튼 이 부부처럼 아픈 사랑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영화 클로저에도 삽입됐던 곡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곡이에요. 네. 데미안 라이스의 더 블러워스 도터. 네네. 듣고 오겠습니다. Just like you said it would be. Life goes easy on me most of the time. And so it is, the shorter story. No love, no glory. No hero in her sky. I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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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t take my eyes. And so it is, just like you said it should be. We'll both forget the breeze most of the time.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I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I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I can't take my Did I say that I love you? Did I say that I want to? Let all be No, I can't take my mind off of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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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t take my mind. My mind. My mind. 네. 네, 데미안 라이스 더 블로워스 도우터 음악 잘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도 너무 좋은 곡이에요. 맞아요. 그죠? 이 노래 듣고 데미안 라이스 정말 좋아하게 됐는데 음. 우리나라에서도 공연을 했었어요. 그래요? 난리가 났었죠. 네, 정말 좋은 공연이었다고 저도 가고 싶었지만 가진 못하고 아, 이런. 예, 듣기만 했습니다. 네, 에이. 다음에 오면 꼭 가고 싶어요. 네. 그렇구나. 전 그럼 이 가수는 네. 사실 처음 듣는데. 아, 그죠. 네. 이 노래 말고도 다른 노래들이 정말 서정적인 노래들도 많고 한번 데미안 라이스 다른 노래들도 한번 꼭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레볼루셔너리 로드 수다로 좀 들어가 볼까요? 네네. 네. 그 레볼루셔너리 네. 로드 보면 처음부터 부부가 막 싸워요. 맞아. 네, 부부가 막 싸우는 아주 그냥 대차게 싸우죠. 네, 대차게 싸우는 영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네. 일단 등장 인물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좋습니다. 그 케이트 윈슬렛이 역할한 에이프릴이라는 그죠? 에이프릴 4월이라는 뜻이죠, 그죠? 네, 4월이라는 뜻인데 이 에이프릴 어떤 인물인 것 같으세요, 나혜 씨? 사실 에이프릴은 네네. 굉장히 이제 네. 중간에 네네. 그 스트링랜드 걔 누구지? 존이 네네네. 얘기한 것도 얘기도 했었어요 중간에. 굉장히 신념 있고 네, 강인하고 네네. 강한 사람이다. 네네.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하는데 네네. 정말 그런 사람. 네네. 그리고 자기가 어떤 꿈이 있었고 또 자신의 삶을 살고 싶어하고 하지만 그 현실이 네네. 그 안에 프랭크의 이름으로 어떤 인정을 받거나 할 수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하지만 에이프릴은 네네. 정말 말 그대로 역할로서 그냥 누군가의 뭐 아내 그냥 엄마 이 딱 네네. 역할로만 살다 네. 보니 네네. 굉장히 뭐 그거에 적응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시대에. 하지만 네네네. 그 여자는 에이프릴은 굉장히 그것을 네네.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안에서 좌절감 그리고 답답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죠.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되게 가부장적인 사회잖아요. 남편은 나가서 일을 하고 아내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한다. 이런 이제 구조 속에 에이프릴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뭐 그래서 이제 그 에이프릴이 느끼는 사실은 꿈도 많고 그죠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도 많고 그런 여성인데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약간 포기한 채 아니면 미뤄둔 채
네. 아내와 엄마의 역할에 머무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네. 파리를 가자고 한 것도 네네. 사실 이 사람이 전 처음에 이 영화 줄거리를 들었을 때 네. 굉장히 즉흥적이고 네네. 새로운 걸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영화를 보니까 네. 이 사람은 정말 살기 위해서 새로운 환경이 필요했던 건 거죠. 네.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바꿀 순 없으니 네네. 아예 환경을 바꿔버리자. 네네. 그래야 내가 좀 숨통 트인다. 네. 사실 그거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었던 게 네네. 이게 그냥 단순히 즉흥적인 새로움을 원해 이게 아니라는 거를 보여줬던 장면이 이제 프랭크한테 에이프릴이 얘기할 때 네. 이제 파리에 가면 네네.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돈을 벌게. 너가 맞아요. 하고 싶은 걸 해. 그러니까요. 사실 네. 이 제안은 프랭크를 위한 제안이라고 비춰지지만 네네. 사실 자신이 원하던 거거든요. 음. 내가 어떤 주체적으로 일을 하고 네. 뭔가 나의 삶을 살고 싶고 에이프릴로서의 어떤 삶을 네. 살고 싶고 네네. 그래서 막 거기 가서 네. 할 수 있는 일들도 알아보고 네. 엄청나게 그 장면이 행복하게 나온단 말이죠. 에이프릴이. 그러니까요. 그 시대만 하더라도 지금도 뭐 그렇게 뭐 많이 좋아졌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여성이 주체적으로 뭔가 삶을 꾸려 나간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었는지 그런 것들도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그 단적으로 이제 둘의 그 역할, 그러니까 네. 둘의 사회적 위치를 보여주는 게 프랭크는 출근을 하잖아요. 네. 출근하면서 이제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수많은 인파들이 똑같은 중절모를 쓰고 그죠? 비슷한 모습으로 쭉 출근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남자들이 네네. 중절모를 쓰고 양복을 입고 회사로 향하는 모습이고 근데 그 다른 한편으로는 에이프릴이 이제 쓰레기통 옆에 공허하게 아무 이제 사람 인기척이 없는 그 동네 어귀에서 이렇게 바람을 맞으면서 먼 곳을 응시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 두 장면이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그래서 맞죠. 둘의 위치, 그다음에 둘의 사회적인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했어요. 맞아요. 네. 사실 프랭크랑 에이프릴 둘 다 네네. 삶이 굉장히 지긋지긋하고 힘든 건 맞는데 근데 그 안에서 어떤 네네.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네네. 에이프릴한테는 아예 이 삶 자체를 바꿀 만한 무언가가 필요했던 거고 사실 프랭크는 조금 인정이 많이 필요했던 사람으로 비춰졌어요. 인정받는 거. 보통 남자들이 다 그런 수컷의 세계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인정받고 싶어 하고 예쁨 받고 싶어 하죠. 예, 근데 그건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런데 프랭크는 좀 내면이 좀 약한 사람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에이프릴은 뭔가 내면에 강고하고 굳건한 뭔가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프랭크는 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약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프랭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대 그 사회에서 굉장히 평범한 한 남자, 네, 뭐 평범한 한 남자고 가정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네. 굉장히 그 영화를 보면 네. 희생한다는 이야기를 이제 막 하잖아요. 많이 하죠. 많이 프랭크가. 하는데 네네. 이제 그걸 보면서 네네. 굉장히 성숙하지 못하다. 네, 이 느낌을 네네. 자신이 이제 네네. 사실 이게 굉장히 다혈질적이어서 네네. 감정에 못 이겨서 하는 말들이 있는데 네. 그 말들을 들어보면 다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진심 다들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느끼는 게 있고. 네네. 근데 그거를 해야 할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네네. 말아야 될 말은 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특히 싸우면서는 더 그쵸. 그렇죠. 프랭크는 네, 항상 네. 감정에 못 이겨서 네네네. 하지 말아야 되는 네네네. 그 진심을 자꾸 말을 하는 거야. 어, 그리고 이제 에이프릴이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나 있으면 자기가 이제 프랭크는 자기가 풀고 싶을 때 가가지고 자기가 네. 화나게 해놓고 네. 자기가 풀고 싶을 때 가가지고 네. 왜 안 풀어? 왜 네네. 화 안 풀어? 빨리 풀어 이렇게 해버리니 음. 이거는 굉장히 성숙하지 못하다. 이제 진짜 에이프릴 편만 들고 싶지 않았는데 이 영화는 어쩔 수가 없어.
그 약간 폭력적인 모습도 나오죠. 너무 정말. 남자로서 그러니까 마초적인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둘이 싸우면서 물건을 집어 던진다던가. 그렇죠. 때리려고 그러고. 때리려고 그러고 때리지는 않았지만 때리려고 그러고. 근데 거기에서 근데 사실 때리려고 한 것 자체가 네네, 이미 맞았어요. 네, 에이프릴은. 맞아요. 근데 에이프릴이 할 수 있는 일은 소리치는 것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보이잖아요. 난 그 장면 여자로서 너무. 소리치는 장면 아니면 뛰쳐나가거나. 그러니까. 사실은 프랭크가 진작 뛰쳐나갔어야죠. 화가 났으면. 진작 그러니까요. 뛰쳐나가서 화를 좀 풀고 곱게 다시 오던가. 그렇게. 이게 정말 대조적인 게 네네네. 프랭크는 에이프릴한테 네네. 너 나 사랑하지 않는데 너 왜 네네. 내 집에 있어? 너 왜 그쵸. 내 차를 타? 너 왜 네. 내 아이를 가졌어? 아, 다 너 왜 내 맞아요. 거를 가지고 있어? 이건데 네. 에이프릴은 화가 네네. 났을 때 할 수 네. 있는 말이 나 소리 칠 거야. 나 소리 지를 거야. 이거밖에 맞아요. 없는 거야. 네네.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네. 결국에 소리도 질러. 저 그것도 되게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둘이 파리를 못 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일 수 있는 임신이 됐잖아요. 네네. 에이프릴이 임신이 됐는데 음. 그거 임신된 책임을 일방적으로 에이프릴한테 물어요. 프랭크가 왜 이제서야 얘기를 했냐. 그러면 또 에이프릴은 미안하다. 내가 임신한 거를 지금에서야 당신한테 얘기하는 거가 미안하다. 그런 모습이 왜 임신한 거는 같이 신경 뭔가 써야 되는 사랑을 부분이죠. 나눠서, 사랑을 나눠서 된 건데, 일방적으로 에이프릴한테 프랭크가 그렇게 몰아붙이듯이 책임을 묻는 걸까라는 것도 있었어요. 난장판입니다. 네. 아유, 네, 진짜로. 그런 것들도 있었고. 네. 근데 또, 프랭크는 그 사회 속에서, 아주 보통의 남자로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의 한 남자? 그렇게 그쵸. 그려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현실에도 많습니다. 지금도. 이거 정말 난장판이네요. 네, 지금, 근데 이 영화가, 그죠, 70년대, 네.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배경일 수 있는데, 네. 근데 지금도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다르지 않고, 그런 구조가 많이 이제 이렇게 해결이 됐다고 볼 수도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더 지금 봐도 참 안타깝다. 그리고 이런 사회 구조는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네. 두 부부가 이사 온 동네가 레볼루셔너리 로드라는 곳이에요. 그쵸. 굉장히 모순적인 동네예요. 그러니까. 레볼루션이 혁명이라는 네.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혁명적인 동네, 그러니까 혁명적인 길 옆에 사는 부부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에이프릴은 굉장히 변화와 그다음에 새로운 거를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네네. 있는 역할이고, 프랭크는 그런 레볼루셔너리 로드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물인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제가 프랭크를 봤을 때 느꼈던 게 네네. 이 사람에게 자신의 삶이 제대로 살고 있다. 네네네.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 네네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뭐 그럴 수 있겠으나 이 영화에서 프랭크는 굉장히 인정받는 게 저는 강해 보였거든요. 근데 그 이게 이 사람은 인정받음으로써 내 삶을 잘 살고 있다는 걸 느끼는구나라는 걸 딱 알게 된 장면들이 뭐였냐면 네네. 이제 프랭크가 극 중에서 네. 우리 아버지도 그 녹스라는 회사. 녹스라는 회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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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녹스에서 다녔었다 20년 동안. 그렇죠. 근데 나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 음. 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말은 사실 보면은 아버지보다 잘 살겠다 뭐 이거잖아요. 네네. 근데 어찌 보면 그게 아버지보다 잘 산다는 게 그가 꿈꾸는 삶일지도 모른다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프랭크가 승진 권유를 받을 때도 사람들이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야. 아버지가 좋아하시겠네. 뭐 이제 너 기회를 잡아야지.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야.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또 굉장히 한 5분 정도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네네네. 이게 그가 파리를 안 가기로 결정한 게 네네. 어찌 보면은 네네. 아버지로부터의 인정, 네. 아빠보다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프랭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프랭크는 좀 현실에 그냥 굴복한 것 같아요. 현실의 안정, 그리고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았고 아버지 보다 더 잘 살고 싶었는데 그 아버지보다 더 잘 산다는 의미가 뭔가. 그냥 현실을 안정적으로 추구하는 게
아버지보다 더 잘 사는 것인가, 아버지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게. 근데 에이프릴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쵸. 네. 에이프릴은 이 상황 속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 그리고 서로가 더 뭔가 생동감 있는 삶을 살기 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프랑스 파리를 생각했던 건데 그게 결국 좌절이 되면서 그쵸. 네. 엄청 좌절이 네, 되고. 그러면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네, 뭐 그 후반부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 전에 그럼 네네. 여기서 또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네, 어떤 노래죠? 네, 윤상의 사랑이란 곡이에요. 음. 네, 윤상의 사랑이란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보이긴 할까 너 있는 거기서 달콤한 유혹이 너의 눈을 가려버린 지금 언젠가 내게 말했지 진실한 사랑은 정해진 룰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 우리의 삶은 정답이란 없는 것 오랫동안 꿈꿔온 사랑이 다를 수도 있겠지 들어봐 나의 사랑은 함께 숨쉬는 자유 애써 지켜야 하는 거라면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니지 너도 울게 될 줄을 알고 있었다면 난 너를 절대로 떠나보내지 않았을 텐데 스스로 만든 약속을 어긴 건 너이지만 괜찮아 결국은 이별까지도 사랑인 걸 그럴 수도 있겠지 우리의 삶에 정답이란 없는 것 오랫동안 꿈꿔온 사랑은 다를 수도 있겠지 짧았던 나의 사랑은 이렇게 끝나지만 손끝에 새겨진 너의 모습 나는 결코 잊지 않을 테니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윤상의 사랑이란 노래입니다. 가사가 아주 의미심장해요. 이 영화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선곡을 하게 됐는데요. 네. 그 여기 가사 보면 언젠가 내게 말했지 진실한 사랑은 정해진 룰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라고. 어떻게 보면 프랭크의 심정을 대변하는 네. 그런 가사일 수 있고 에이프릴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수도 있겠지. 우리 삶에 정답이란 없는 것. 오랫동안 꿈꿔온 사랑이 다를 수도 있겠지. 들어봐 나의 사랑은 함께 숨쉬는 자유. 애써 지켜야 하는 거라면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니지. 네, 그런 가사 내용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정신병을 앓는 수학자의 존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네. 이제 좀 이렇게 변화가 오죠. 네. 상황의 변화가 와요. 그 그죠? 역할이 존의 네네. 역할이 굉장히 좋았어. 그쵸? 그죠. 네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다 프랭크 같은 그런 그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프랭크하고 에이프릴이 프랑스 파리에 간다고 하니까 다들 처음에 축하하지만 그 부부의 느낌이 그죠. 축하하지만 뭔가 안 갔으면 좋겠어. 꺼림칙하다는 그런 그 태도들을 보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옆집에 프랭크의 친구 부부가 사는데 친구 부부의 그 아내가 왠지 모르게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울기 시작하죠. 그쵸. 그 저녁에 나 이제 그 장면이 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 네. 울기 시작하면서 근데 자기가 왜 우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우는지. 근데 왠지 프랭크하고 에이프릴이 떠난다고 하니까 뭔가 자기는 이 박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삶에 대한 박탈감을 그치, 느끼면서 그치.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왠지 그 얘기를 못해요. 선뜻. 예, 선뜻 못하면서 근데 이제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죠. 에이 뭐 둘이 뭐 프랑스 파리 가는 게 뭐 대단한 일인가? 뭐 거기 가도 여기나 똑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내가 그죠 맞죠 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좀 자기 위안이 된다는 식으로 나 그 장면 너무 네네. 재수 없었어. 그러니까 너무 그 아내 그 옆집의 그 부부도 삶에 치이는 거예요. 맞죠, 현실 맞죠. 속에서 결코 행복하지 않지만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게 뭐 정답이겠거니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맞습니다. 아무튼, 네네. 그거 있죠. 네. 수산시장 네. 가면은 개들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그 옆으로 기어다니는 네네. 개들이 이렇게 그런 개들 파는 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 수족관 안에 개들이 네네. 막 있단 말이야. 네네. 그럼 이제 한 개가 네네. 이제 나가려고 그 수족관 나가려고 막 이제 어항을 막 나가요. 네네. 그러면 밑에 있는 개들이 다 못 가게 개를 이렇게 막아요. 어. 걔네들은 그런데 그래서 보면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맨 꼭대기에 나가려는 한 명 있고 다 밑으로 이렇게 그걸 못 나가게 못 끄집어내는. 나가게 하려고. 야, 너만 살려 그러냐? 그치, 나 그치. 같이 죽자 죽으려면 뭐 어. 그런 거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동네의 그 분위기. 네, 그다음에 프랭크와 에이프릴의 그런 상황을 존이 네. 아주 날카롭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네네. 사실 네. 필터 없이 얘기하잖아요. 네, 맞아. 필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인간인 것 그리고 같기도 하고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야 그 사람. 아, 그죠. 수학자잖아요. 수학자. 아니 이게 말하는 네. 거 보면은 네네. 사실 사람들도 이 정도 네. 느낄 수 있는 것보다 더 얘기해. 네네네. 걔는 맞아요. 더 많이 네. 꿰뚫고 있는 거야 뭔가를. 네네. 그러니까 프랭크가 우리 프랑스 파리에서 행복하게 살 거야. 막 이렇게 이제 존한테 약간 떠벌리듯이 얘기를 하니까 존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존이 사람들이 공허하다고는 많이들 말을 하는데 희망이 없다고까지는 말을 하지는 않는데 프랭크 당신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것 같구나. 근데 당신이 진짜 프랑스 파리 가는 거를 원하고 있어? 네가 진짜 원하는 게 그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쵸, 어떻게 맞죠, 보면 맞죠. 프랭크나 이제 그런 동네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위선, 위선 그리고 그런 걸 공허함을 이제 예리하게 찌르는 그런 얘기일 수 있어요. 네네. 네네네. 근데 이게 꼭 그러니까. 저는 그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 사회적인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결국 에이프릴과 프랭크는 타협점을 찾지 못해요. 네, 둘의 타협점. 어떻게 찾겠어? 네. 대화 방식이 그런데. 그래서 극단적으로 둘이 극단으로 치닫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둘이 싸우는 방식도 굉장히 극단적이고,
아주 처절하고 치졸하게 둘이 싸우게 되죠. 그러니까. 근데 저도 결혼을 해봤지만, 네. 저도 사실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싸우게 되면, 이제, 진짜로 극단적인 상황까지 싸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진짜 바닥까지 보이는. 진짜 근데 그렇게 싸우면 안 되죠. 진짜로 감정을 절제를 하고, 그러니까 내 감정과 좀 거리를 둬야 되잖아요. 감정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 정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부가 정말 그런 감정에 끝까지 가서 도저히 서로 감정의 절벽 밑바닥까지 간 다음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부부 관계에서도 싸움을 할 때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된다. 안 돼. 네, 그런 얘기를 좀 부부니까 저도 더 안 되지 사실상. 더 그쵸? 조심해야 되죠. 네네. 그래서 싸우면서 결국 에이프릴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이제 깨달았다.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는 순간 프랭크는 이제 정말 감정의 가장 밑바닥까지 이제 나오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둘이 뛰쳐나가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와서 이런 상황 나혜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그냥 보면서 네네. 그러니까 사실 초반에는 아예 초반에 네네. 이제 이 에이프릴이 뭔가 잘 안 풀리고 그러니까 네네. 굉장히 이렇게 좀 가만히 있는단 말이에요. 말도 안 네네네. 하고. 네네. 근데 프랭크가 옆에서 계속 말을 걸어. 좀 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 방식이 에이프릴한테는 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죠. 근데 좀 이제- 가만히 있게 나를 내버려둬. 나를 좀 혼자 내버려뒀으면 좋겠어. 네. 그래서 그렇게 네네. 얘기를 하는데 네네. 계속 혼자 내버려두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프랭크? 그러니까 이게 네. 걔래. 아이고, 친구인 줄. 네네. 이게 프랭크의 네네. 스타일일 네. 수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네네. 누군가 기다려 받고 누군가를 네네. 기다려 받고 기다린 후에 그 사람이 풀린다. 화가 풀린다. 아니면 기분이 나아진다라는 경험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그 있고요. 사람의 삶에서. 프랭크는 좀 불안한 것 같아요. 많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에이프릴이 날 떠날까봐. 아니야. 떠날까봐 너무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굉장히 낮은 자존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에이프릴이 날 떠나면 난 어떻게 살지? 그건 그런 아닌 거에 것 대한- 같아요. 아니요, 맞아요. 아니, 프랭크가- 왜냐면, 예. 아니, 왜냐면은, 네네. 만약에 그렇다? 이 네네. 사람이 진짜 날 떠날 것 같다? 네네. 그러면 내버려 달라고 하면 네네. 내버려 둡니다. 왜냐면 내가 이 사람 내버려 달라 했는데 안 내버렸어. 근데 네네.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화나서 날 떠나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이 가지. 네네. 왜 안 풀려? 왜 나 때문에 왜 화가 났어? 빨리 풀어. 이렇게 안 간다는 거죠. 진짜로 이 사람한테 사랑을 원하고 이 사람이 떠날까봐 두려우면 그 사람한테 100번 맞추죠. 그 어떻게 그렇게 갑니까? 에? 변쌤! 여기 사랑이 왜 나와요, 여기서? 근데 프랭크는 에이프릴을 진짜 사랑하기도 해요. 사랑하는데 사실은 사실 사랑할수록 더 좀 상대방을 자유롭게 놓아줄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미성숙해, 예, 근데 프랭크. 는 오히려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상대방을 더 놓아주지를 못하고 오히려 자기한테 끌어당기고 싶어하는. 근데 그게 불안해서 오는 것 같다는 전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불안감도 있어 네네. 보이긴 했어. 근데 네. 제가 진짜 프랭크를 보면서 네네. 헉했던 부분이 네네. 나 다른 여자들이랑 자고 다녔어. 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런 얘기를 하죠. 에이프릴한테. 에이프릴한테. 그러니까 네네. 그 말은 네. 뭐 어떤 불안감에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네네네. 뭐 그냥 생각 없이 한 얘기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이유에서 얘기를 했겠지. 네네. 근데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네네. 와 에이프릴이 네. 진짜 힘들겠다. 네네네. 이게 지금 음. 한두 번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말들을 자꾸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서로의 어떤 이해되는 지점들을 떠나서 이 프랭크 힘들다. 프랭크는 그 당시에 이제 좀 뭔가 풀어보려고 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에이프릴도 뭔가 마음을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한테 내 보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에이프릴은 얘기하잖아요. 이제서야 깨달았다. 난 당신한테 더 이상 관심 없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라고 프랭크한테 얘기를 해요. 사실 더 이상,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신뢰와 믿음이 어떻게 보면 다 무너졌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무너질 때도 무너졌지. 프랭크에 대한. 그러니까 프랭크가 프랑스 파리에 가지 않겠다고 얘기한 순간 에이프릴은 더 이상 이 남자 나를 많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에이프릴은. 그래서 하지만 프랭크가 이제 아무리 그래서 프랭크가 솔직하게 얘기하고 내가 뭐 당신을 생각하고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해도 에이프릴은 더 이상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을 아무런 뭐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예.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저는 계속 이게 의문이었어요. 왜냐면 프랭크가 당신은 날 사랑해. 당신은 날 사랑해. 이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프랭크의 머리에는 에이프릴을 사랑하니까 내가 에이프릴을 사랑하니 에이프릴도 날 사랑해야 돼.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이 가정을 지켜야 돼. 그냥. 그러려면 당연히 내 아내가 날 사랑해야지. 이게 굉장히 머릿속에 가득한 사람으로 비춰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고 이제 에이프릴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떠날 수도 머물 수도 없는 무의미한 삶이다. 지금 내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 살면서 좀 겪게 되잖아요. 그 맞아. 현실에서 너무 진짜 벗어나고 싶다, 떠나고 네. 싶다, 도망가 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오잖아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모두가 다 이렇게 에이프릴처럼 프랑스 파리로 떠나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자기 처지도 있고. 네네. 예,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네가 질식해버릴 것 같은 현실을 좀 타개할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방법들, 뭐 혹시 나혜 씨 가지고 있는 거 있으세요? 네. 그런 방법들이요? 네. 혹시 지금 떠나버리고 싶은 현실인 저는 건 근데 아니죠? 저는 네네. 드라이브 가는 걸 좀 좋아하고 그러니까 내가 운전을 네네. 못해서 네네네. 드라이브를 가려면 항상 네네. 제가 네.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열려 있는데 네네네. 근데 그럴 때 네네. 조금은 네네. 물론 드라이브도 드라이브 나름입니다만 네네. 좀 불편한 사람들이랑 하게 되면 그렇죠. 하고 네. 집에 가도 네네. 굉장히 이렇게 피곤하지 이런 느낌이 들지만 네네. 진짜 좋아하고 편한 사람이랑 같이 드라이브를 하면 네네네. 왠지 진짜 한 주에 활력을 얻는 느낌? 그렇죠. 그게 네. 확실히 있더라고요. 맞아요. 여행 이제 뭐 멀리는 아니더라도 그죠? 차를 타고 뭐 바닷가로 간다던가 친한 친구들과 훌쩍 이렇게 떠날 수 있으면 또 되게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면허를 따야 되는데. 네, 나혜 씨의 그 면허를 네. 따서 마이카가 되기를 기원하고요. 네. 네. 근데 보면 이제 프랭크가 나중에 막 싸우면서 결국 자기 진심을 내뱉는 게 있어요. 막 얘기하면서 그래, 너가 아이를 지금 떼려고 하는데 사실 나도 이 아이를 원치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랭크는 이제까지 자기 진심을 속이고 진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면서. 이 프랭크 이거 완전히 네. 네네. 입만 열면 문제예요. 아주.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네네. 반이라도 가는데 네네네네. 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프랭크는 왜 자기 진심을 숨기고 자기 감정을 숨기고 제대로 에이프릴과 대화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자신의 생각이 네. 자신의 생각이 네네. 옳지 않다는 걸 네네. 이미 아는 거야 스스로가. 네, 맞아요. 아이를 가진 사람한테 네네네. 아이를 지웠으면 좋겠어.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상해져. 왜냐면 프랭크가 처음에 에이프릴이 자기가 아이를 가졌다고 했을 때 네네. 프랭크는 그 아이를 가진 거에 대해서 축하를 하지도 않고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달력을 받습니다. 왜 이제서야 나한테 얘기했어? 이제서야 얘기했냐고 네. 화를 낸 다음에 달력을 받다고요? 네네네. 달력으로 12주째가 되는 게 언젠가. 지금 걔가 아니라 프랭크는 파리를 가지 않으려는 각을 쟀단 말이야. 어느새 프랭크가 개가 됐어요, 개. 네. 여기서 개는 도구는 아니고요. 네. 그분은 네. 그 달력을 보면서 각을 쟀단 말이죠. 네네네. 이미 프랭크 자체가 네네. 내가 아이를 원하지 않지만 이 아이를 내가 파리를 안 갈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긴 거야. 그렇죠. 근데 그게 이거를 보여요. 네네. 보여주면 네네.
당연히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알았겠죠. 그러니까 숨긴 거지. 아유, 그런 거, 프랭크 이런 예, 자식. 그럴 수 있고, 프랭크는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에이프릴은 내가 휘둘리는 게 있지. 진짜 원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고 그런 의지들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뭔지를 좀 아는 친구 같은데, 프랭크는 이런 안정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포장된 세계에서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거가 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자기가 진실되게 뭔가를 말할 수조차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어느덧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마지막 음악 한 곡 들으면서 나머지 이야기 이어가 볼까요? 이 노래 완전 요즘에 뭐 빠져있는. 그죠? 네. 네, 제가 요새 그해 우리는이라는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 누가 주연이에요, 그거? 그래서 보면 최우식 그거구나. 네, 김다미? 네, 아. 아주 케미가 돋보이는 그래요? 그런 드라마인데요. 여기 OST 중에 네. BTS 그룹의 비가 부른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곡이 있어요. 네네. 예, 비의 크리스마스 트리 듣고 올게요. 좋습니다. In this moment, I see you. It always comes around as I believed. When the rain stops, you shine on me. Your light's the only thing that keeps the cold out. Moon in the summer night, whispering of the stars, to singing like Christmas trees for us. So I tell you a million tiny things that you have never known. It all gets tangled up inside, and I tell you a million little reasons falling for your eyes. I just want to be where you are. It's such a strange thing to do. Sometimes I don't understand you, but it always brings me back to where you are. 혹시 아니 너에겐 나만 아는 모습이 있어. 한여름밤 오는 첫눈같이 믿기지 않는 기적 같은 놀라운 순간, 넌 언젠가 또 부러운 바람에 마음이 날아다녀도 기다릴게. So I tell you a million tiny things that you have never known. It all gets tangled up inside, and I tell you a million little reasons falling for your eyes. I just want to be where you are. Tell you a million tiny things that you have never known. It all gets tangled up inside. Tell you a million little reasons falling for your eyes. I just want to be where you are. 네, 그의 우리는 OST 중 비의 크리스마스 트리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수다 어떠셨어요, 나인님? 오늘 네.
제가 너무 화를 냈죠? 아, 네. 프랭크가 어느새 개가 돼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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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저도 오늘 음흠. 네, 수다 즐거웠고요. 네. 네. 오늘은 이걸로 월요일엔 영화 수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순간 함께 해주신 모든 청취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설명절도 보내세요. 네, 월요일엔 영화수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다음 주는 설이라서. 다다음 주죠? 네, 이제 우리 다다음 주에 만나니까요. 네네. 설날 모두 다 뭐 네. 유쾌하게 네. 보내시고. 네, 가족끼리 네. 유쾌하게 보내시길 네, 기원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네, 또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A technicolor world made out of music and machine. It called me to be on that screen and live inside each scene. Without a nickel to my name, hopped a bus, here I came. I could be brave or just insane. We'll have to see. 'Cause maybe in that sleepy town, I'll sit one day, the lights are down, he'll see my face and think how he used to know me. Climb these hills, I'm reaching for the heights and chasing all the lights that shine. Lights that shine, they let you down. It's another day of get up off the ground. It's another day of morning rolls around and it's another day of sun. I hear them every day. The rhythms in the canyons that'll never fade away. The ballads in the barrooms left by those who came before. They say we gotta want it more. So I bang on every door. And even when the answer's no, or when my money is running low, the dusty mic and neon glow are all I need. And someday as I sing the song, a small town kid will come along